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업 영상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지를 준비하셨나요? 자, 교과서는 여러분들 67쪽입니다. 교과서는 67쪽이고 학습지는 40쪽입니다. 40쪽. 다 펼쳤으면 우리 화면 앞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앞을 보면 오늘은 사림의 성장 관련된 내용 하나와 그 다음에 사림이 가장 중시하는 정치 방식인 공론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총 몇 가지인가요, 여러분들? 3가지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읽어봐요. 첫 번째, 사화의 전개 과정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좋아요. 2번, 사림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멋집니다. 마지막으로 붕당 정치의 흐름과 운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맞아요.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핵심은 이 첫 번째 관련된 것 시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림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림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세력입니다. 오늘날도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진보라는 정치 세력, 보수라는 정치 세력,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 국민당이라는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림은요, 조선시대에 있던 정치 세력입니다. 이 사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부터 이 정치 세력의 흐름, 변화를 좀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바로 신라시대입니다. 신라시대. 학습지 40쪽입니다. 학습지 40쪽. 신라시대. 자, 신라시대의 중앙에서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를 뭐라 불렀나요, 여러분들? 지역기역. 뭐죠, 이게? 진골귀족이었어요. 진골귀족. 신라시대는요, 진골귀족이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라 말기에 갈수록 진골귀족은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생각에만 몰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왜 이럴까요? 골몰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는 왕이 계승전쟁, 왕 자리를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빴죠. 그러다 보니 지방에 대한 통제와 관심이 약화가 되고 지방의 통제가 약화된 틈을 타서 새롭게 성장한 정치 세력인 육두품과 호족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점차 육두품과 호족들 점차 성장이 되면서 결국 신라시대는 그러나 신라시대는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후삼국 시대. 후삼국 시대는 이 호족 출신이었던 견훤과 궁예가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만들며 수립된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후삼국 시대를 끝낸 사람은 누구였는가? 또 다른 호족 출신인 왕건이었습니다. 왕건은 호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라를 건국하고 통일했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뭐라 불렀는가?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고려. 고려는요, 호족의 지지를 받아가며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 시대의 지배 계급은 이제 누군가요, 여러분들? 지배 정치 세력은 누군가요? 호족이 되는 거죠. 이 호족은요, 태조, 광종, 성종, 시간을 흘러가면서 점차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특권, 경제적 이익 등을 계속 세습해갔습니다. 세습해가면서 만들어진 정치 세력을 뭐라 했다, 여러분들? 문벌이라고 했잖아요. 문벌. 문벌이라는 정치력이 형성되었어요. 이들은 공음전이라는 토지와 그 다음에 음서제라는 방식 등을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자신의 특권을 이어가며 특정한 정치 세력을 만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문벌 세력은 이 호족들 중에서도 유력한 호족들이 문벌로 되었고 그 외 나머지 호족들은 나머지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이 나머지 호족들은요, 향리가 되었어요. 향리.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지배계급으로는 문벌 세력들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흘러서 고려 후기에 가서는 원간섭기가 되었습니다. 원간섭기에 등장한 새로운 세력이 누구였는가? 정치 세력이 권문세족이었죠. 하지만 권문세족들은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대농장을 확대하는
대농장 확대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막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하면서 새롭게 나아간 사대부들이 있었어요. 우린 그들을 신진사대부라 불렀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대부분 향리의 아들들, 향리의 아들이에요. 대부분 향리의 아들들이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서 신진사대부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때가 대부분 공민왕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요, 권문세족이 지배 정치 세력이었다면 그걸 대응하는 정치 세력 누구인가?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권문세족은 몰아내고 신진사대부가 핵심 정치 세력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적, 권문세족이라는 정치적 적이 사라지게 되니까 신진사대부는 여기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가? 고려를 없애고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다른 한쪽은 뭔 소리냐? 고려 왕조를 유지시키고 온건하게 개혁하자.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눠지게 되죠. 하지만 결국은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수장이었던 정몽주가 피살되면서 결국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쇠퇴하게 되고 주도권을 잡은 건 급진파 신진사대부였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자, 조선을 건국하게 되면서 그러면 또 이제 주류가 되는 지배 정치 세력은 누굽니까? 그렇죠. 급진파가 되죠.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핵심이 되는 정치 세력이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훈장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서 형성하는 게 뭔가? 그게 훈구파입니다. 자, 반대로 온건파 신진사대부는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 정치적 싸움에서 이제는 멀어지기 위해 어디로 가는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요. 자, 지방 내려가다가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성종 시기에 다시 이들을 부릅니다. 이 지방의 온건파 신진사들 다시 올라오게 되니 우리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사림이라 부르는 사림. 그래서 조선 중기쯤 넘어가면 이제는 사림과 훈구파 간의 갈등 내용을 보게 될 거고, 이 갈등 속에서 발생한 게 뭐냐? 바로 사화라는 사건입니다. 사화라는 사건. 그래서 오늘은요, 훈구파와 사림에 대한 특징과 그 다음에 이 갈등 속에 발생한 사화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먼저 훈구와 사림에 대한 그 개념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먼저 훈구입니다. 훈구. 훈구는 뭐냐? 이게 공훈 또는 훈장할 때 훈입니다. 여러분들. 훈장은 언제 줘요, 여러분들? 훈장 언제 줍니까? 뭔가 공을 세웠을 때, 업적을 세웠을 때 훈장을 주죠, 여러분들. 그 훈장이 애구자, 올드, 옛날부터, 예전부터 누적되어 받아서 훈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가 훈장을 받으면 또 뭐가 따라요, 여러분들? 명예만 따라오나요? 실질적 혜택도 따라오죠, 여러분들. 오늘날 훈장을 받으면요, 일정한 급여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들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인 만큼 혜택들이 엄청 많았어요. 배에 기름칠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점차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세력이 훈구입니다. 자, 훈구의 뿌리가 어디였는가? 아까 말한 급진파 신진사대부였습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뿌리였습니다. 뿌리인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점차 훈장이 늘어납니다. 오랫동안 훈장이 쌓이게 되면서 훈구파가 되었습니다. 자, 훈구파는 중앙에 사나요? 지방에 사나요? 중앙에 살고 있죠? 자, 중앙에 살고 있는 만큼 어디가 힘이 강해지면 좋겠어요? 중앙이 세지면 좋겠어요? 지방이 세지면 좋겠어요? 중앙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화를 추구합니다.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구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화시키는 구국강병을 추구하는 게 훈구파의 정치적인 지향입니다. 한편 재산은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땅이 많다. 재산이 많다. 무슨 지주? 대부분 대지주입니다. 대지주들은. 중앙의 대지주로서 경제력이 많았던 게 훈구파입니다. 자, 이 훈구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제 너무 많아졌어. 너무 많아졌어요. 어느 시기? 성종 시기. 성종 시기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훈구파들이
정치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들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군가? 바로 그 세력이 여기 보이는 사림입니다. 사림. 이 사자는 여러분들 선비 사자죠. 젠틀맨, 선비 사자. 림은 여러분들 수풀림인데 무리라는 뜻도 있어요. 무리예요, 무리. 선비들의 무리입니다. 특히 또 이 숲들이 어디 있어요? 지방에 있죠. 지방에 있는 선비들의 무리를 사림이랍니다. 자, 사림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사림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다음 2표를 보도록 할게요. 사림의 뿌리는 이거는 여러분들 사림의 계보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네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교과서 62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못 말했네요. 교과서는 62쪽이에요, 62쪽. 62쪽 왼쪽에 보면 교과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과서에 있는 사림의 계보입니다. 사림의 계보를 따져들면 어디까지예요? 정몽주가 보이죠, 정몽주. 자, 정몽주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인가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고려 말기에 활동했던 정몽주고요. 정몽주의 정치 세력은 무엇이었나요? 신진사대부였죠. 신진사대부 출신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위화도 획을 겪으면서 어떤 신진사대부? 옹건파 신진사대부의 수장이었게 누구였다? 정몽주였다. 자, 그러면 뿌리는 어디예요? 그렇죠. 옹건파 신진사대부죠. 옹건파 신진사대부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사림들은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어디로 갔다? 지방으로 낙향했었다. 지방에서 김숙자, 김족질, 정영창, 김갱필, 김일손 쭉쭉쭉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자, 그리고 정치들은 어떤 걸 지향한다? 지방에 살았다라 했잖아. 그러면 어떤 거? 향촌자치를 지향하고 또한 왕도 정치를 추구한다.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향촌자치 강화를 주장한 사람들이 누군가? 사림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어떻다, 여러분들? 훈구에 비하면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중소지주라고 불러요. 중소지주. 지방의 중소지주. 사림들은 계속 어디 있었다? 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조용히 살다가 대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며 계속 이빨을 갈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는 내가 다시 중앙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군가? 사림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림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언제냐? 바로 성종입니다.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언제? 성종 시기에 김종직 등 사림을 언론을 담당하는 어디? 언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걸 언론기구를 했죠. 이거를 뭐라 부른다? 삼사라죠. 삼사에 등용하여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몽주로부터 시작된 옹건파 신진사대부는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지방으로 낙향했다라 했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살며 공부하고 교육하고 제자를 계속 길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젠간 중앙으로 진출할 거야 라고 준비를 하다가 언제 진출했다? 성종 시기에 중앙으로 나아가 훈구파를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훈구파 견제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삼사라는 언론 기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살인들은요 어디 힘이 강해지 발휘했냐? 바로 지방의 힘이란 거예요. 왜냐?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왔으니까요. 그래서 향촌자치라 부르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왕도 정치, 왕이 자기 도리를 다하는 정치인 왕도 정치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사림은요, 누구를?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되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견제가 너무 빡셌어. 견제가 너무 빡셌어요. 그러면서 사림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 선비가 불타요. 뭐라 하죠? 사화랍니다. 자, 사화라 부릅니다. 사화는 뭐냐? 바로 선비들이 화를 당하는 또는 피해를 당하는 사건을 사화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화는 왜 발생했는가? 간단히 말하면 견제가
빡셌어. 빡셌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3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기구통에 현재가 너무 빡셌어요, 여러분들. 현재가 너무 빡세다 보니 총 몇 차례 발생하네요? 사화는 4차례 발생하게 됩니다. 사화는 4차례 발생하게 되는데 왕은 3명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왕은 누구예요? 술 먹고 노는 왕? 연산군이 연산군. 연산군 시기에 2차례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중종 시기에 1차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명종 시기에 1차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산군 시기에 발생한 거는 무오사와 갑자사화입니다. 그리고 중종 시기에 발생하는 기묘사화입니다. 이거는 가 아니에요? 이에요.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시기에는 을사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은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요. 해보세요. 무오야! 갑자기 기묘한 을사사화가 발생했네.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입 밖으로 꺼내, 안 꺼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들려요. 들리도록. 무오야! 갑자기 기묘한 을사사화가 발생했네. 무오야! 화를 낸 거야. 살림살이 할 때 무오야! 갑자기 기묘한 미스터리한 을사사화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알아두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단순히 무오사와 이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자사와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내용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산군 시기에 발생한 무오사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오사화는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선비사자가 아니라 역사사자 씁니다. 왜냐하면 바로 역사서 편찬과 관련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무오사화만 이 사를 역사사자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서인가? 바로 이 책입니다. 조의제문이라는 책입니다. 조의제문. 조의제문 뭐냐? 의제라는 중국의 황제가 있어요. 의제라는 중국의 황제. 이 의제라는 사람을 조문하는 글입니다. 조문하는 글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연산군이 즉위하자마자 조선은 항상 왕이 즉위하면 뭘 하냐면요. 그 전때 왕에 대한 또는 그 전전때 왕에 대한 실록을 편찬해야 됩니다. 자, 연산군이 즉위해서 누구에 대해 실록을 편찬해야 돼요? 성종입니다.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실록 편찬을 위해서는 그 편찬에 준비가 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편찬에 필요한 재료. 이 재료를 뭐라 부르는가? 우리는 사초라고 부릅니다. 사초. 재료들. 사초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초에 뭘 넣으려고 했냐면 조의제문이라는 걸 넣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조의제문 누가 썼는가? 이거는 성종시에 등용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야. 김종직.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누가?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이 사초에 이거를 넣으려 했어요. 넣었으면 이 재료를 활용해서 실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도대체 문제냐? 왜 문제냐? 한번 조의제문을 글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학습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학습지 제일 아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축년 10월 어느 날 나는 성주에서 잤다. 헌칠한 모습으로 와서 나는 초회왕의 손자 심인데 서초패왕 항우에게 살해되어 침강에 빠뜨려졌다고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마침내 그를 지어 조문했다. 그러나 회왕은 항우가 상장군 송이를 멋대로 죽였는데도 어때서 그를 잡아다가 처형하지 않았는가? 끝내 배신한 항우에게 시해를 당했으니 하늘의 운세가 크게 어그러졌다. 자, 나라는 사람이 잠들면서 이러한 내용을 꿈꿨대요. 이거를 기록한 게 조의제문입니다. 의제라는 사람을 조문한 거예요. 자, 의제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초회왕입니다. 초회왕. 이 사람이 의제입니다. 이 사람이 의제. 이 사람이 의제입니다. 여기다 회왕 나오죠. 이 사람이 의제입니다. 의제. 의제라는 사람이 항우라는 사람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판수는 별 내용 없잖아요. 근데 이걸 문제 삼아요. 누가? 바로 훈구파가 문제 삼습니다. 훈구파가 이 조의제문을 적힌 사초를 들고 갑니다. 천하 큰일 났사옵니다. 뭔 일인데? 뭔 일이야? 천하 이거 읽어보십시오. 별말 없잖아. 이게 왜 문제야?
아, 전하. 다시 읽어보십시오. 전하의 증조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읽어보십시오. 증조할아버지? 우리 세조? 헉, 이놈의 새끼들 뭐야? 이거예요. 이 살인놈들 오냐오냐 해주니까 우리 증조할아버지를 욕배워? 뭐야? 하면서 살인자들 싹 다 죽인 겁니다. 이게 뭐다? 바로 무오사라는 거.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회왕과 항우가 보이죠. 자, 나라는 사람은 김종직이에요. 이게 김종직입니다. 김종직이 꿈을 꿨습니다. 회왕과 항우가 나옵니다. 자, 그럼 회왕은 누구냐? 회왕과 항우가 누구냐라는 거야. 여러분들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그런 계유정난을 했습니다. 자기의 동생인 누구?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사건이야. 단종은 나중에 사약을 먹고 죽죠, 여러분. 뭐가 비슷해요? 비슷하죠. 어린 회왕을 항우가 죽였다는 거야. 회왕이 누구야 그러면? 단종이 되는 거고. 항우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태조가 되는 거야. 태조. 수양되고 다르게 말하면. 자, 그래서 훈급하는요,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전하. 이 글은 전하의 증조할아버지인 세조를 욕보이는 글입니다. 라고 꼰질러 버립니다. 자, 그걸 들은 연산군은 무오야 화를 내면서 살인들을 대거 처형한 겁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무오사화다라는 거야. 자, 정리하면 무오사화는 그렇다면 왜 발생했다? 무오사화는 Y 왜 발생했다? 김일손 사관이 누가 쓴? 김종직이 쓴 무엇? 무오사화를 어디에? 사초에 넣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게 뭐다, 여러분들? 무오야 사화라는 무오사화다라는 거예요. 무오사화. 나는 누구다 이게? 김종직이다라는 거. 김종직. 그리고 회왕은 단종, 항우는 세조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가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살인이 첫 번째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갑자기 갑자사화가 발생하게 되죠. 갑자사화. 이 갑자사화는 뭐냐, 여러분들? 이 갑자는 리벤지로 생각하시죠. 리벤지 뭐예요, 여러분들? 복수죠, 복수. 복수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 바로 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 어머니 누군가? 바로 윤씨입니다. 어머니 윤씨입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입니다. 자, 이 윤씨가 그러나 폐비가 됐습니다. 근데 왕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게 한 거예요, 강제로. 그뿐만 아니라 뭘 하게 되냐면 사약을 내려서 이 윤씨를 죽여버립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성종입니다. 정말 성종 시기에 자기 어머니 윤씨가 폐비가 되고 사사가 됐다. 사사는 뭐냐면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거야. 사사예요. 성종 시기에 연산군 어머니 윤씨가 폐비가 되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바로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연산군한테 갑니다. 전하, 어머니 어떻게 돌아간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기억도 안 나. 나 너무 어릴 때 돌아가서 기억도 안 나. 그래 어떻게 죽었는데 아니까? 전하, 우리 엄마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훈구파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함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제 화가 나죠? 뭐라고? 이때 무오야 안 했어. 이때 무오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왔더! 이렇게 말해. 왔더! 우리 어머니가 누구에 의해서 훈구파 놈들, 살인파 놈들 죽었다고? 아, 진짜 나 미쳐버리겠네 하면서 칼을 확 휘둘렀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휘두른 나머지 살인파뿐만 아니라 훈구파 일부까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한을 갖자.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갑자. 그래서 갑자사화입니다. 그래서 갑자사화.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그 결과 연산군은 놀고 먹고 정신이 없었고 거기에 훈구파도 일부 피해를 입었다라는 일부 피해.
부패를 입었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 이제는 나라가 이제는 제정신 아니구나. 나라가 멸망에 생겼구나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중종 반정이 생깁니다. 옳다. 올바르게 다시 돌려놓는 거. 올바른 방식으로 돌려놓는 반정이 발생이 되고, 그때 새롭게 왕이 된 사람 누군가? 중종이죠. 중종 반정을 통해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연산군 폭정에 대한 불만으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웠으니 그게 바로 중종이다라는 거야. 자, 중종 시기에는 그러면 사화가 끝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 시기에는 사화가 몇 차례 있었다? 2차례가 있었다. 무호야! 갑자사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호사화는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무호사화는 조의제문. 누가 쓴 거?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어디에? 재료가 되는 사초에 넣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거고요. 갑자사는 누구? 자기 어머니 패비 윤씨 문제를 복수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폭정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중종 반정이 일으켰다라는 거고, 그 결과 누가 왕이 됐다? 중종이 됐다라는 거죠. 자, 중종 시기에도 사화가 있었으면 우리는 그거를 기묘사화라는 기묘사화. 자, 그럼 기묘사화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묘사화의 시작은요, 바로 이 사람과 연관이 됩니다. 이 사람 누군가? 바로 젊죠, 여러분들. 굉장히 젊고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누구냐?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거꾸로 해도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가 중종의 신임을 얻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그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인재 선발은 현명하고 양심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뽑겠습니다. 두 번째, 향약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훈구 대신들 중에서 거짓된 공훈, 거짓된 공훈을 받은 자들 조사에 취소하겠습니다. 어떤 생각 드나요, 여러분들? 자, 이 인재등용제도는 여러분들 조선의 인재등용제도 했나요? 조선은요, 과거제, 즉 시험을 통해서 뽑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인재를 얻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훈구파들이 득실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젊고 새로운 인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을 빨리 뽑기 위한 게 뭐냐? 바로 이 추천제도 기준으로 어떤 기준, 현명과 양심.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이거를 현량과를 시행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 현력과는요, 대부분 어느 정치 세력이 뽑혔을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치 세력이? 여러분 계속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이 사람도 살인 출신이에요. 살인파예요. 살인파. 이사도 살인파입니다. 살인파가 현력과 시행했대요. 어느 정치 세력들? 훈구 세력 뽑을까요? 훈구를 견제해야 되는데 훈구를 뽑을까요? 자기 사람들이 많이 뽑히겠죠. 살인파가 많이 뽑히겠죠. 자, 이 와중에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니까, 향약은 뭐냐? 향약은 향촌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다. 향촌에서 지켜야 될 약속. 향약입니다. 향촌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지방이죠. 지방에서 약속을 지켜야 될 거를 보급한대요.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벌 내리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살인 출신이 지방의 향약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대요. 누가? 향촌 사회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들이란 거예요, 살인들. 자, 이거는 그러면 살인 세력들이 지방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거짓된 공훈, 위훈을 찾아서 취소한대요. 누가 화나겠어요? 훈구파죠. 이것도 화나고 이것도 화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우리의 거짓된 이윤이 있다고? 야, 이놈들아, 이 젊은 것들이 내가 이 거짓을 달고 있다고 이 훈장을 이거예요. 나 이거 진짜 제대로 받은 거야. 내가 내 피 흘려가지고 우리 조상님들 피 흘려서 받은 훈장을 거짓되었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화를 내는 상황 속에서 무슨 사건을 쓰겠는가? 바로 기묘한 미스터리한
주초위왕 사건이 발생. 주초위왕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주초위왕 사건. 주초위왕 사건 뭐냐면 이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한자가 적혀진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쫄래쫄래 들고 갑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하니까 왜, 뭔 일이야? 이 나뭇잎 좀 보시옵소서. 그런 거. 왜? 주초위왕이 뭐면, 전하. 자, 글자를 한번 조합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조합해 볼까요? 자, 주초위왕을 조합하면, 주, 초, 위, 왕. 뭔 말이에요? 이거는 조입니다. 조가 왕이 된다라는 거야. 된다. is. 조 is king. 조 is king이야. 조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 누굴까? 바로 이자입니다. 이 조광조의 성씨가 이 조입니다. 자, 여기서 중종이 눈이 돌아버린다. 아이 조광조 이놈! 내가 그렇게 믿고 키웠는데 영모를 꿈꿨어? 조광조 및 그 사림 일파 세력들을 모두 다 잡아 족쳐라! 하면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뭐다, 여러분들? 그게 기묘사. 자, 정리하면 기묘사는 왜 발생했는가? 바로 조광조의 개혁정책. 조광조의 개혁정 실시 중에서 특히 무슨 사건? 위훈삭대 사건. 위훈삭대 사건이 빌미가 돼서 기묘사화가 발생한 거예요. 이 와중에 이 주초위왕 사건은 여러분들 진위 여부는 사실 모릅니다. 저게 진짜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로 주초위왕 사건을 불을 붙여가지고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기묘사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광조의 개혁. 자, 그리고 이제 중종이 죽으면서 그 다음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그 자가 누군가? 명종입니다. 명종. 자, 명종 시기에 또 사화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는가? 을사사화라 부르는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그럼 왜 발생했는가? 그는 다시 중종으로 또 따져봐야 된다. 중종이 사망하고 나서 그 뒤를 두고 누가 계승할까 두고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왕이 계승을 두고 갈등을 발생해 그 살인을 피해 본 게 뭐다? 그게 을사사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왜 발생한 거냐면 중종한테는요 아들 두 명 있어요. 아들 두 명 있었어요. 먼저 중종의 첫 번째 아내인 장경왕후. 이 사람도 윤씨입니다. 그 다음에 중종의 또 다른 아내인 문정왕후. 또 다른 아내인 문정왕후. 이 사람도 윤씨이긴 한데 그 좀 약간 계열이 좀 다릅니다. 같은 본관은 같은데 그 안에 파가 좀 다른 윤씨들이에요. 자, 여기에 나온 아들이 있고요. 여기에 나온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 누가 왕이 될까? 먼저 이 장경왕후 집안 윤씨가 먼저 선수칩니다. 우리 집안에서 아들을 왕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윤씨 집안 및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는 이거를 대윤 질문. 이 대윤 세력이 장경왕후를 지지해서 이 아들을 왕으로 만듭니다. 그 자가 누군가?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이에요. 그러나 이 인종을 만든 과정 속에서 여기 윤씨 세력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소윤이라고 불러요. 소윤 세력들이 피해를 좀 받게 됐어요. 자, 그러나 소윤 세력 피해를 주면서까지 왕으로 만들었는데 인종이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립니다. 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이 아들을 다시 왕으로 만든다. 그 자가 누군가? 바로 명종입니다. 명종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소윤 세력들은 대윤 세력들한테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수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해 왔다. 그게 을사사화다라는 거야. 자, 정리하면 을사사는 소윤과 대윤이라는 외척 세력들이 왕위 계승을 두고 살인들이 피해를 본 게 뭐다? 을사사화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을사사는 뭐다? 소윤, 대윤 등 외척 세력들이 왕위 계승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살인 세력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뭐다? 이게 을사사화다. 을사사화. 이게 을사사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과 같은 사화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구가 성장했다고 했어요. 훈구 성장했다. 훈구는 시장 어디였던가? 바로 급진파 신진사대부에서 세조가 즉위하는 과정 속에 공을 세운 세력들입니다. 훈구 세력. 훈구가 너무 성장해버리니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부정부패만 버리고 있다라는 거야.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누구를? 사림을 등용했다는 거야. 사림. 그래서 훈구와 사림 간에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어떤 걸 통해서 삼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견제를 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 견제 너무 빡셌다는 거. 이 빡센 게 불만이 터집니다. 언제? 연산군 때.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무오사는 어떤 거? 조의제문. 누가 쓴 거?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어디에? 사초에 넣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무오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욕배요! 하면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사가 발생합니다. 갑자사는 누구? 바로 윤씨, 어머니 윤씨. 억울하게 죽은 자기 어머니 윤씨를 복수하자라는 거예요. 원한을 갚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폭정을 벌인 나머지 중종관정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중종이 즉위하고 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인 조광조를 등용하게 된다. 이자도 사림이라 사림. 조광조를 등용해서 세 가지 개혁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현명하고 양심 있는 사람 추천을 통해요. 그게 뭐다? 혈량과를 시행했다는 거고. 그리고 지방 향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향약을 시행했다는 거고. 거기다가 위훈 삭제 사건. 거짓된 공문을 삭제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다 이 와중에 주초오염 사건 발생에 대해서 기묘사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종이 죽고 나서 인종과 명종 즉위를 두고 누가 왕이 될까 두고 소윤과 대윤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니 그게 뭐다? 을사사화다라는 거예요. 사림은요. 성종 시기 즉위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약 60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게 받았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중간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고 결국에는 훈구파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권력을 잡고 난 후의 사림의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